KDDX 사업은 한국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려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갖추겠다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은 약 3년간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지연되다가 최근 정권이 바뀐 뒤에야 비로소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지연이 발생했을까요? 이제부터 정책적 관점에서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KDDX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표류한 데에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이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업 구조만 보면 개념 설계에 이어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및 선도항 건조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함정 건조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두 대형 조선방산 기업의 치열한 경합, 정권이 바뀌며 달라진 정책 우선순위, 해군의 전력 소요와 방산산업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습니다. 요컨대 해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해 빠른 사업 추진을 원했고 업계는 자기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나길 압박했으며 정치권은 방산비리나 특혜 시비를 경계하며 섣불리 나서길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은 의사결정 시스템의 비효율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에 있는 방추위는 다수의 위원이 합의해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 누구 하나 강하게 책임지고 결론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방사청 내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기존 제도가 이런 큰 사업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정권 교체기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 정부 임기 말부터 새 정부 출범 초기까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새 정권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야 움직인 것은 정책 결정이 구조적으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방사청장과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핵심직위 장성,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 추천 전문가와 방산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 역할은 무기 획득의 주요 정책과 계획, 추진 방법, 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원이 모여 공론을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이지만 정작 KDDX 사업을 두고는 제대로 된 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3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리자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나 많아라는 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위원회의 존재의 의의가 무색해진 결정 과정 때문입니다. 이번 KDDX 사례에서 방추위는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한마디 공개 지시가 떨어진 후에야 급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하자 곧바로 방추위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못하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정치적 신호 없이는 위원회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린 꼴이 되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애초에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 떠넘기기식 운영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추위에서 만장일치로 지명경쟁 즉 한정된 업체들 간 경쟁입찰 방식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지 방사청이 알아서 한 게 아니다라고 책임을 선긋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행정법 원칙상 사업 지연이나 예산 문제가 생기면 실제 계약 집행기관인 방사청의 책임이 귀속됩니다. 방추위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 계약과 일정 관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사청이 결정 책임은 회피하면서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는 곧 위원회의 실질적 효용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정작 결정은 못하다가 결정되고 나니 책임은 없다고 하는 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한 기구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이해 충돌 문제도 무용론의 한 원인입니다. 방추위에는 군과 정부 측 인사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지만 이번 KDDX 건에서는 민간 위원들과 방사청 간 시각차로 인해 안건 처리가 연거푸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과 실리 논쟁 속에 각자 입장이 팽팽하니 결론 없이 시간만 흘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바에야 소수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불만도 나오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의 실효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방추위는 KDDX 상세 설계 및 일번함 건조 사업자를 경쟁 입찰 그 중에서도 지명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후보로 거론되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를 경쟁 입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쪽은 단연 하나오션입니다. 애초 방사청은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이어서 상세 설계와 함정 건조까지 맡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소속 임원들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촬영 유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업체에 단독으로 계약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꾸준히 경쟁 입찰이나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방추위가 실제 경쟁 입찰을 결정하면서 하나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군사기밀 빼돌린 곳에 수의계약은 이상한 소리라고 공개 지적하며 사실상 하나오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오션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쟁 배제를 피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얻어낸 셈입니다. 하나오션 측은 다행이라며 내심 미소를 지은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쟁 구도로 전환됨으로써 하나오션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고, 현대중공업은 기대했던 단독 수주의 기회를 놓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해도 분명합니다. 우선 애초 계획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마친 현대중공업이 별도 경쟁 없이 곧바로 후속 단계를 수행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로 방침이 바뀌면서 사업 일정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계약 체결을 2026년 말까지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해군이 첫 탐정을 인도받는 시점은 2032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선행업체로서의 시간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에서 폐해 사업 자체를 놓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과거 기밀 유출 사건으로 2022에서 2025년 보안상 제재점수 마이너스 1.8점을 부과받았는데, 방사청이 그 감점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근거 없는 제재 연장으로 사업이 왜곡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한 피해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과거 보안 사고라는 약점 때문에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오션은 기본 설계를 직접 하지 않은 약점이 있어 둘 중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50대 50 승부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해군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이번 결정이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이익이 있습니다. 방사청과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에 끼워주기식 밀어주기 없이 투명하게 경쟁을 시켰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지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해군은 노후 전력 교체가 시급한데
경쟁 입찰 절차와 만약의 소송전까지 고려하면 전력화 일정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해군과 국민 안전 전체가 떠안아야 할 손해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경쟁 입찰 결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쪽은 하나오션과 공정한 절차라는 명분을 챙긴 현 정부이고, 손해를 본 쪽은 단독 계약 가능성을 잃은 HD현대중공업과 전력화 지연으로 위험 부담이 늘어난 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획득 사업의 기획, 계약,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KDDX 사업에서도 실질적인 사업 집행 책임 기관입니다. 애초 2011년 해군이 차기 구축함 소요를 제기한 이후 방사청은 집행기관으로서 KDDX 사업 전반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방사청의 역할 수행에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첫째, 우유부단한 의사결정과 책임 회피입니다. 방사청은 기본 설계 완료 후 상세 설계 건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정 권한을 방추위에 맡긴 채 사실상 시간 끌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용철 방사청장은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방추위의 만장일치 의결이라며 자신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방추위에 미루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방위사업법이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또는 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즉, 방추위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방사청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법적으로도 사업 지연이나 예산 초과 등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인 방사청에 귀속되는데, 방사청이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방패를 내세우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방사청은 결정은 미루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당초 관례를 들어 기본 설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수의 계약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이 제기한 보안사고 문제와 공정 경쟁 요구가 맞서자 방사청은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처음엔 일정 기간 입찰 감점 페널티를 부여했다가 이후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방사청은 2025년 11월 중순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를 2026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이 강력 반발하자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보는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방사청 스스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보인 셈이어서 방위사업 주관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산업계 전문가는 특정 업체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방사청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 산업 전체에 중요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셋째, 방사청의 초기 대응 미숙입니다. KDDX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관련 임직원들은 2022년에서 23년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도 방사청은 이 업체를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했고, 뒤늦게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초에 기밀 유출 사고에 연루된 업체라면 엄격한 제재를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과적으로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붙었고, 이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방사청은 사업 집행 주무기관으로서 책임있게 결단하지 못했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흔들었으며 초기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방추위 결정을 내세워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앞으론 KDDX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비용 증가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여 KDDX 사업 지연의 한 축을 이뤘던 것입니다. KDDX 도입 지연으로 노후 구축함들이 예정대로 퇴역하고 신규 함정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 한동안 해군의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며 구축함은 원해 작전과 다층 방어의 핵심 전력이므로 이러한 공백은 곧바로 해상 통제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KDDX 사업 지연으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해군 전력 공백이며 이는 곧 국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1세대 구축함인 광개토대왕급 세척을 비롯해 노후 호위함, 초계함 등 최소 6척 이상의 함정이 2028년에서 2032년경 설계 수명을 다해 퇴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KDDX 전력화 일정은 이번 지연으로 인해 첫 함정을 2031년에야 인도받는 것으로 늦춰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6척 넘는 함정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새로운 KDDX 함정은 한 척도 취역하지 못한 전력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해, 남해, 동해 어느 한 곳에서도 최소한의 대응조차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만큼 해상 방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의미죠. 구축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고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해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KDDX는 국내에서 개발된 최신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고 다양한 공중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들이 제때 도입되지 못하면 해군은 당분간 구형 함정과 기존 이지스함만으로 얇아진 전선을 커버해야 합니다. 이는 곧 국가 방공망과 해상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의 방어 능력이 한시라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한 안보 위험을 초래합니다. 애초에 KDDX 사업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상기해보면 그 도입 지연은 곧 해당 위협에 대한 대응 공백을 의미합니다. 전력 공백의 현실적 영향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영국 해군은 차세대 구축함 타입 45 도입이 늦어지자 노후 구축함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명 연장 운용해야 했습니다. 미국 해군도 차세대 주멀트급 구축함이 차질을 빚자 구형 알레이버크급을 추가 건조하며 시간을 벌었고 호주도 호바트급 구축함이 지연되자 퇴역 예정이던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을 개량해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전력 보강의 지연은 곧바로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땜질식 임시방편이나 전력 약화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KDDX가 늦어지는 동안 노후 함정을 억지로 연장 운용하면 유지비와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미봉책 없이 공백을 두면 작전 공백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군사적 대비태세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런 전력 공백은 국제안보 협력 측면에서도 악재입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들은 동맹국들과의 연합 해상훈련, 원해, 작전,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 등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핵심 구축함 전력이 부족해진다면 이러한 동맹 공조 능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DDX 사업 지연으로 인한 해군 전력 공백은 우리 국가 안보 전반에 걸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결단 없는 시간이 곧 안보 공백으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KDDX 사업 지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방사청과 방추위가 수년에 걸쳐 결정을 못 내린 끝에 대통령 지시로 방향을 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방위 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할 때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해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그리고 공동개발과 같은 선택지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에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그 원칙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 방사청은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지명 경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결정을 미룬 측면이 컸습니다. 차후에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방사청이 책임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 스스로도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이를 계기로 내부 조직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요 사업은 데드라인 즉 최종 결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 시한 내 합의 실패 시에는 위원회 표결 등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식의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검토만 무성하고 결단은 없는 시간만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방추위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향후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정 기준을 더욱 전문성 중심으로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물은 배제하는 등 구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공개함으로써 나중에라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업계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위원회가 끝내 결정 못하고 시간을 끌면 국방부 장관 등 상위 책임자가 직접 중재에 나서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컨대 위원회가 본래 취지인 민관군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방산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제재 기준 정비입니다. 현대중공업 기밀 유출 사태와 그 후속 처리 과정은 방산 사업에서 기업 제재 기준과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방산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제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 유출 등 중대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일정 기간 해당 분야 신규 사업에서 배제한다든가 반대로 이미 부과된 처벌을 다 이행한 경우 추가 불이익은 없도록 명문화하는 식입니다. 지금처럼 법정 제재인 유죄 판결 후 행정 제재 즉 감점 처리 그리고 정치적 발언 개입이 중첩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한번 결정된 제재나 룰은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방사청이 향후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국가 전략 차원의 방산 생태계 발전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KDDX 사업은 단순히 이번 한 건의 구축함 도입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의 대한민국 조선방위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방 산업계에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거대 축이 존재하는 만큼 두 업체가 상생하며 전문 분야를 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수상함에 강하고 다른 쪽은 잠수함에 강점이 있다면 각각의 강점을 지원하되 경쟁도 촉진하는 전략적 분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혹은 KDDX같이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초도함은 경쟁을 통해 최적 업체를 선정하되 후속함 건조에서는 복수업체 참여나 동시다발 발주로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사청도 이번에 2번에서 6번함을 복수 입찰 동시 발주해 신속히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사전에 두 조선소 간 기술 호환성 문제나 담합 시비 소지 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 등의 예외 조치나 별도의 컨소시엄 모델을 도입해 대형 함정 사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식과 리더십 측면에서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하는 사람이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방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오늘의 무책임한 지연이 곧 내일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제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인적 쇄신과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과 같은 혼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도 방산 사업에 일관된 지원과 견제를 하되 개별 업체의 입장 대변이나 압력 행사로 비춰질 행동은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한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 정책 전반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투명한 의사결정, 책임 있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인 만큼 향후 이러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KDDX 지연으로 빚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빠르고 올바른 정책 개선으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